네, 안녕하세요. 과학 강사 김춘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정영민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좀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는데요. 이제 수학 선생님이시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저는 뭐 과학을 하지만 아무래도 뭐 우리 현재 우리나라 입시에서 제일 큰 비용을 차지하는 건 뭐 항상 뭐 수학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수학이라는 게 선행을 도대체 이제 어디까지 하는 게 맞냐? 이제 네네. 물론 뭐 아이들마다 뭐 다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네. 이제 뭐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네. 뭐 그러니까 수학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뭐 표준 그러니까 네. 표준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고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요 정도 하는 게 제일 적절하지 않냐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이제 우리 선생님이 견해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뭐 그렇죠. 다른 예, 분들도 주관적인 그렇게 내용. 주관적인 거죠. 다른 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요 기준은 그 개정교육과정 기준으로 네네.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그 학년은 중학교는 뭐 중1, 중2, 중3은 그냥 다 나누지 말고 네. 그냥 이제 중등부 아이들이 이제 중등부 과정을 다 끝난 시점. 그러니까 이제 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네. 전까지니까 뭐 중3 겨울방학이라고 네네. 보면 되겠죠. 그죠? 그때까지 이제 어디까지 이제 선행이 된 상태로 올라가는 게 그 아이의 수준별로 맞는가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이제 똑같이 고1 아이들이 고2 올라가기 전, 고2 아이들이 고3 올라가기 전 네네.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이제 대충 말씀을 해주시기로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첫 학년은 중등부 고1 입학 전까지 수학 선행인데 일단 그 최상위권 상위권 네. 이 최상위권 상위권은 중등부 기준인 거니까 네네. 이거 어떻게 선생님은 분류를 하세요? 최상위권 어, 상위권을? 중등부는 이제 뭐 올 A 정도 된다면은 40%가 올 A라 하니까 제가 봤을 땐 그건 조금 그걸로 기준을 잡는 것은 너무 폭이 넓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중등부 때 올백 아니면 3개 정도 틀렸을 때 그런 친구들을 좀 최상위권으로 잡는 것이 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네. 그러면 최상위권이라는 게 네. 중등부 올레이라는 게 이제 수학 올레이를 말씀하시는 아니 전과목 전과목 오해. 올레이거나 네. 근데 올레이인데 사실 상위권 애들도 올레이는 맞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거는 거의 100점으로 올레이인 아이들 그렇죠. 뭐 예. 내지는 예. 뭐 어떠다 한두 개 예. 틀리나 네네. 3학년 내내 네. 3학년 내내 그죠? 그런 애들인 거고 그러면서 상위권은 올레이다 하더라도 그냥 뭐 네. 간신히 90점 넘어서 올레이거나 네. 사실 90점 간신히 넘어서 올레인 애들도 올레이든 안 그런 그러면 애들 안 되고요. 상위권이라고 하기도 좀 힘들죠 네. 사실 고일 올라오면 그렇죠. 그 커트라인에 걸려서 A 정도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위권이라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네, 그렇죠. 네, 40%니까요. 네, 네. 똑같이 올해이라 해도 네. 똑같이 올해이라 했는데 다 모든 과목이 다 90점을 간당간당하게 넘어서 받은 A가 올해이를 됐었을 때, 애들은 네. 사실상 고1 올라오면 고등부에서는 중등, 중상 정도 네, 친구들 네, 상위권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네, 아무튼 이 친구들이 최상위권 아이들이면 아주 잘하는 아이들이라는 얘기인데 네. 그럼 이제 얘네들이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 개편됨에 따라, 9등급이었던 것이 5등급으로 체계로 바뀌었다. 과거에 1등급은 4%를 1등급으로 했는데 지금은 10%를 1등급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개정된 걸로 1등급이면 과거에 1등급, 2등급을 포괄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최상위권이라는 것은 과거의 1등급 중에서도 또 잘하는 친구들, 그렇죠. 네. 그 친구들을 그럼 한 몇 퍼센트 정도? 1%? 2%? 1, 1, 2%는 2%. 해야 되는 1, 거고, 2%. 예를 들어 메디컬 쪽으로 한다면 1% 내에는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랬었을 때,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그래도 1학년 때 배우는 공통수학 1, 2, 플러스 모의고사 문제까지는 섭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섭렵이라 하면 그러니까 충분히 많은 문제까지 풀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러니까 한 번 푼 게 아니라 한 번 푼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오답 정리까지 음, 다 끝낸 상태의
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신 및 모의고사 문제에서 네네. 모의고사야 뭐 그냥 뭐 모의고사 문제집이 뭐 마더통이다 보다 다 나와 네네.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자이스토리다 보다 모의고사 네네. 문제는 뭐 그냥 기출 문제인 거니까 기존에. 네네. 그럼 내신 대비 문제라고 했을 때 그저 내신용 문제도 왜 그 수학 문제집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마풀이다 보다 되게 많은 네네.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또 난이도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크게 보면요, 내신용 문제집과 모의고사용 문제집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내신용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센 수학 아니면 1등급 만들기 또는 RPM 네. 그 정도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정도 책이면 비슷한 정도의 수준의 책인가요? 네, 다 센 똑같습니다. RPM. 네, 다 똑같습니다. 그럼 그거보다 좀 더 높은 단계의 책은? 이제 높은 단계 문제집이 아까 말씀드린 1등급 만들기 또는 뭐 1등급 문제라는 문제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내신 대비 문제들도 충분히 많이 풀고 네. 모의고사 문제도 충분히 많이 풀고 네네. 까지 간다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뭐 내신의 최종판 그래도 현재까지는 블랙라벨 정도가 내신의 최종 단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는 뭐 가장 인기 있는 자이스토리, 네. 마더텅, 네. 뭐 미래로, 뭐 각종 이제 모의고사 문제집하고 내신 문제집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별개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많이 풀고 가야 된다. 그럼 상위권 아이들이면은 지금 이제 써주신 게 내신 네. 정도의 문제집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네. 이제 모의고사는 제외하고. 상위권은 지금 입학 전이기 때문에요. 입학 전이기 때문에 입학 전까지는 내신 문제집을 푼다라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도 오답 정리까지는 해주고 이제 입학하고서 모의고사 문제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상위권 친구들은 최상위권 애들이 하는 그 내신 및 모의고사 문제에서 모의고사를 제외한 네, 내신 수준의 문제를 푸는 것만큼은 최상위권 애들이 하는 만큼은 풀고 가라. 네, 예, 맞습니다. 그렇죠. 딱 모의고사 정도까지 최소한 요 정도는 해고 가야 되는 것 같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중위권, 중상위권. 음, 중상위권이면은 고등부 등급으로 기존 등급 체제로 몇 등급 정도? 중상위권이라면 기존 등급으로 3등급, 4등급 현재 기준으로 4등급을 중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 그것을 어떻게 본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내신 등급이죠, 그렇죠, 그렇죠. 내신 등급. 내신 등급. 그런데 지금 현재 중상위권 학생이면 이제 개정된 걸로 한다면 2등급이거든요. 2등급. 네, 네. 그러면 2등급이면 현재로 본다면 4등급까지가 2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중상위권 4등급까지도 그러니까 기존 등급 체제에서 4등급이라고 해도 4등급 그렇죠. 좀 예, 그러니까 4등급에서 아주 초반이 돼야 되는 거 그 하고요. 정도까지를 네. 그러니까 3등급과 알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역시 공통수학 2는 제외하고 네. 2는 제외하고 원만 네네. 원만 원을 조금 단단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중등부 수학과 고등부 수학의 난이도가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잘했던 친구들도 고등학교 가서는 수학에 대해서 많이 갈등을 하거나 아니면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중위권, 중상위권 애들은 상위권을 되기 위한 발판으로서 하나의 뭐 공통수학 원이나 투 여러 가지를 하는 것보단 1학기 부분에 대한 내용 또 고등학교에 바뀐 수학적인 지식 이것을 조금 더 완벽하게 하고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통수학 뭐 1학기 거죠. 좀. 네, 1학기 1학기 겁니다. 것만 좀 퍼펙트하고 준비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타당하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이하 학생들인데 네. 이 표현을 이렇게 좀 드려서 그러니까 중상위권 이하면 그러니까 기존 등급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4등급에서 좀 저 뒤쪽 친구들을 포함해서 네네. 이제 5등급, 뭐 6등급 이 정도 친구들이 될 텐데 네네. 이 친구들은 고일과학이 없네요. 공통수학 개념 네네. 정도까지만. 우선은 고등학교 수원 공동 수학원에서
2차 함수 파트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네. 2차 함수, 2차 방정식 음, 파트, 또 그 개념을 통해서 지수함수, 치환해서 지수함수 또 풀고 로그 함수도 풀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다면 2차 함수만큼은 완벽해야 된다. 음, 그런데 여기서 제가 봤었을 때 중등부에서 중상위권 이하라는 것은 아마 B등급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친구 B등급이요? B등급이 뭐죠? 중등부에서요. A, B. 중등부, A, B, 중, C에서 B등급이라면 그 2차 함수의 점수는 어느 정도 되는데 완벽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3 2차 함수를 조금 최종 복수까지 하고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공통수학원의 개념을 들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수학 원의 문제도 많이 푸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일단 네네. 중3 네, 2차 함수 파트,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고1 공통수학 1학기 과정과 직결되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중3 2차 함수 부분을 충분히 복습을 해서 네네. 비록 중3 때 2차 함수 파트의 시험을 볼 때 뭐 이런 친구들은 다 맞추지 못하고 이것저것 틀렸겠죠, 분명히. 네네. 그런데 이제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런 거 틀리지 않을 정도까지 복습을 하고, 네, 맞습니다. 그 네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네네. 하고 올라가자. 그렇게 하면 공통수학 원을 공부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상 욕심 내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고1 이제 중등부 아이들 좀 알아봤고요. 지금 이제 고1이 된 아이들, 그러니까 이 네. 친구들이 이제 고1이 된 거죠. 네네. 이 친구들이 고1이 됐을 때 고2 입학 전까지는 그럼 역시 최상위권 상위권 아이들은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기존의 겨울방학 때까지 수원과 수투까지 공동수학을 다 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2학년 때 배우는 대수 또 미적분을 똑같은 방법으로 1년 선행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3학년 때 이제 2학년 때는 내신 대비 플러스 3학년 준비를 할 것이고 3학년 바로 들어가서는 아예 수능 체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대수와 미적분 원이 이제 고2 때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대수가 이제 고2 1학기 때 배우는 거고 미적분 원이 고2 2학기 때 배우는 거고 네. 그 명칭이 이제 대수는 기존 교육 과정에서 수학 원이고 네. 미적분 원은 그 기존 그 교육 과정에서 수학 2에 네, 해당되는 해당됩니다.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고1 내내는 그러니까 내신 대비는 이제 하면서 네, 내신 맞습니다. 대비는 자기 학년 고1 잘 내신 대비는 챙기면서. 하면서 이것까지는 끝내놔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대수 모의고사. 그럼 이 대수 모의고사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대수면 1학기 과정인 건데 네네. 그럼 이 1학기 과정에 이 모의고사라는 것도 아까 그 중3 아이들 뭐 올라가기 전까지 모의고사 문제를 충분히 많이 풀고 뭐 가야 네,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셨죠. 최상위권. 얘들도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 뭐 맛배기로 잠깐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네, 한 번 네. 훑는 게 아니라 뭐 오답 정리 네, 두 번. 수능 기출 영대 수준도 문제 풀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미적분 원까지는 아니네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라서 그런가요? 우선은 지금 모의고사 문제 수를 보면은 기존의 수원 즉 대수 파트가 양이 가장 많습니다. 누적되다 보니까요. 그리고 그 파트 중에 지수 로그 함수 파트가 모든 고등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파트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쪽 파트 이제 대수부터 수능 범위이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또는 여름 방학 때까지는 대수 모의고사 위주로 하고 그 다음 겨울 방학 때 여유가 된다면 미적분학 모의고사까지 섭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2 입학 전까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대수 모의고사가 미니멈으로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역량이 되면 뭐 미적분도 하는데. 네. 그러면은 최소한 여기까지는 이제 충분히 문제를 풀어라. 네, 맞습니다. 그럼 최상권은 그렇고 상위권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우선 학교 다니면서 우선
내신 준비는 해야 되는 네, 것이 그건 맞고요. 뭐 똑같은 그렇다면 선행이 먼저냐 내신 준비가 먼저냐라고 했었을 때 내신 준비가 먼저기 때문에 그렇다면 역량 100% 중에 80%는 내신 준비에 1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러면 20%에 대해서 대수 모의고사까지 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또 고등학교 올라감에 따라 수학적인 공포심 그런 게 많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자리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더 제 생각은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수 내신 문제집 여기서는 한 권이 아니라 그 문제집 두세 권 정도는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의고 그러니까 그럼 아까 여기 말씀드린 그 최상위권 아이들의 대수 모의고사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얘들은 이제 이 대수 모의고사를 한다는 건 이 대수 내신형 문제도 이미 그렇죠. 예,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있는 거고 있는 거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모의고사인 거고 얘들은 네네. 이제 모의고사를 하기 전까지 네, 맞습니다. 내신형 문제 정도까지만 다루면 된다는 거죠. 네네. 네네. 역시 이제 미적분은 빠져 있는 상태네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고2 입학 전까지라고 말을 써놓기는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 수업이 어쨌든 그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일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개념 수업이 요렇게 나눠서 볼 때, 네. 요거는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고, 요거는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면 뭐 이런 간단하게 고1 대수는 1학기 때 마무리가 되고, 돼야 되고 미적분학은 2학년 2학기 때 마무리가 돼요. 2학년이 아니고 이제 고1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2학기 때 마무리. 그렇죠. 고1 2학기 때. 네, 맞습니다. 2학기 때. 요거는 1학기에 마무리되고. 그러니까 자기 내신 하면서 그냥 그죠? 네네. 고1 자기 내신 하면서 요거는 2학년 때 배울 2학년 1학기 때 배울 걸 고등학교 1학년 1학년 1학기 때 끝내놓고 네. 이거는 이제 2학년 2학기 때 배울 건데 1학년 1학기 때 끝내놓고 네. 그런 얘기인 거죠. 요거 그럼 얘들도 그건 마찬가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문제를 풀되 얘네들은 내신형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를 다 같이 풀고 네, 맞습니다. 내신형 문제만 좀 집중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중상위권 아이들은 미적분이 아예 빠지는군요. 네네. 우선은 내신 준비가 준비된 상태여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1학년 내신 준비하고 대수는 2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수 미적분의 양이 조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중상위권 애들은 우선 선행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서 미적분까지 하기에는 조금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대수만을 조금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중상위권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중상위권이면은 네. 이게 지금 교육과정 바뀐 곳의 중상위권이니까 얘들이 어쨌든 1등급 애들은 아닐 거고 맞죠? 네. 2등급 1등급 후반? 1등급 후반, 후반도 2등급 초반? 초반 정도. 1등급 후반도 중상위권이죠. 네, 그렇죠? 네, 10%니까. 그렇죠. 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최상위권은 그러니까 이제 한 그러니까 못해도 한 2%. 네. 그죠? 1%, 2%. 2% 처음부터 한 2% 정도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네. 그럼 상위권은 우리가 이제 기준대로 말씀드려서 한 4%? 4에서 한 5%? 6%까지는 그래도 상위권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뒤로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면 이게 이제 6% 이후부터니까 사실 10%까지가 1등급이니 네, 네. 사실 1등급 받는 어머님들은 최상 1등급이니까 일단 공부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그런 부분들 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볼 때는 1등급이지만 이게 같은 1등급이 아닌데 그렇죠. 같은 1등급이 1등급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1등급에서 후반 그죠? 이제 교육과정 바뀐 5등급 체제에서 1등급 네네. 후반에서 2등급 정말 극초반 정도까지 네네. 봐야 되나요? 그 정도 맞죠? 2등급 극초반까지 극초반 극초반 네. 그 정도까지 보면 중상위권인가? 그렇게 되면은 기존 등급 체제로 4등급 애들이 여기 들어가나요? 아니죠. 안 들어가잖아요. 아니죠. 2등급까지 들어간다고 봐야죠. 2등급이 기존 11%니까요. 그렇죠. 하여튼 그러니까 2점 몇 등급 정도 되는 애들까지. 네. 네, 그 맞습니다. 교육과정 바뀐 거 기준으로 그죠? 네네. 예. 근데 사실 이 정도 그러니까 사실 근데 또 애들이
이 정도 역량의 애들이 네. 참 제가 볼 때는 애매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얘들이 또 욕심은 되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욕심은 되게 있어서 얘들도 왜 나는 미적분 하고 싶은데 뭐 이런 애들도 있단 말이죠. 아, 근데 이제 네. 이건 뭐 그냥 선생님이 견해니까 그냥 네네. 요 정도를 하고 가는 게 제일 적절해 보인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네네. 본인 역량되면 하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하고 지금 싶으면 제가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약간 미니멈으로 생각을 그렇죠. 해야 네, 된다라는 네,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요 정도 등급대 애들이 그러니까 아예 이 정도 애들이면은 그렇죠. 이제 상위권이나 최상위권. 본인이 이제 가고자 하는 니즈의 대학과 네. 그리고 또 그 실제로 시험적 결과가 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요 정도 등급대 애들이 본인이 원하는 그렇죠. 대학과 갈 수 그렇죠. 있는 그 현실의 그렇죠. 대학의 갭이 그 괴리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괴리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은 나쁘지 않은 등급인데 실제적으로 괴리가 네. 많이 네. 생기죠. 진짜 애들을 진짜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모를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자기 네. 등급으로 뭐 보니까 뭐 이런 대학 갈 수 있던데요? 이런 이상한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그런 걸 그렇죠. 보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건데 깜짝깜짝 의외로 이렇게 어떻게 모르지? 요즘 정보가 이렇게 많은데 싶은 정도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 다음 친구들은 그럼 그 친구들은 그 다음 친구들은 내신 문제집을 한 권 그렇죠. 정도만 한 권 알아. 정도만 해서 다시 2학년 들어가서 다시 대수의 개념과 모의고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개념 정리 그러니까 정도면 완전히 그러니까 네. 중상위권 애들 이후로는 그냥 그 자기 거 열심히 그러니까 하는 것이 나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학기 거네요, 완전히. 네, 그냥 네. 2학년 1학기 내용에 집중하라는 얘기네요. 그래야 더 어떤 거 보면 퍼져 있는 것보다 중심이 될 수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네네. 선생님 여기서 이제 이 두 권이라고 말씀하셨고 네네. 한 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책의 권수가 중요한 건지 예를 네. 들어서 어떤 뭐 개념 원리라는 책 한 권, RPM이라는 책이 한 권 있는데 네네. 그 RPM을 애가 한 번 풀고 또 한 번 풀면 네. 그거는 두 권을 본 거예요, 한 권을 본 거예요. 그건 한 권을 본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럼 여기서 이건 한 권을 하는 것은 중상위권은 그 한 권을 풀고 또 다시 풀었던 것은 오답 정리를 해야 되는 건 맞고 또 다른 형태의 문제를 하나 더 하라는 다른 거고. 형태의 문제, 그러니까 수준도 좀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준도 예를 좀 들어 다르고. 라이트 샌을 예를 들어 했다. 그 다음에 조금 괜찮네 그러면 1등급 만들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두 권의 문제 난이도가 좀 다른 거네요. 그죠? 네네. 그 다음에 그 이하는 한 권을 하되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책을 여러 번 봤다고 그걸 두 권, 세 권 봤다고 볼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두 권의 의미는 완전 좀 문제 형태도 다르고 문제 그렇죠. 수준도 좀 수준도 다른 두 권. 네, 내신 그러니까, 교재 두 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기본서가 될 만한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네, 맞습니다. 보고 가자 네네. 이런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2 이제 고이면 이제 진짜 이제 고3 전인데 고3 전 완전 입학 전이죠. 고3 네. 전까지 최상위권은 역시 거의 뭐 다 끝내놓는 거네요. 이 네. 정도면. 고2 때까지는 다 최상위권 1%, 2%가 학생들은 다 끝내놔야 되고 지금 수능을 봐도 될 정도가 어느 정도는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그 대수와 미적분은 이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 교육 과정으로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때 하는 거는 이미 얘들은 아까 고1 때 선행으로도 충분했으니까 네. 이때는 막 모의고사 문제나 뭐 이런 걸 풀면 되는 걸 거고 네. 이게 확통이 고3 때 배우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고3 때 배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시기에 요걸 하고 있는 거는 일종의 복습을 하고 있는 건 거고 네. 그리고 요 시기에 요 확통을 하는 건 선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 말씀은 그럼 확통까지도 다 끝내고 네. 확통 내용도 포함한 모의고사와 킬러를 네, 다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확통은 문과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했었던 과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과 선택은 그 명칭이 똑같지만 미적분학이라고 따로 또 기하
그렇게 세 개를 선택을 했는데 미적분학과 기하를 이과의 학생이 선택했는데 그렇다면 문과 학생들이 확통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확통이 어떻게 보면 다른 수학보다는 조금 공부하기가 편하다라는 거죠. 네. 그 양이 적고. 네.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그것을 응용하는 형태가 많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정도면 확통의 내신 개념과 모의고사가 동시에 돼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고2 애들이 확통을 1학기 안으로 끝내야 되겠네요. 네, 고2. 개념은 1학기 안에는 끝내야 네, 되고 고2 1학기 안에는. 최상위권은 모의고사까지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는 것 같고요. 1학기 안으로 네. 확통 개념 플러스 네, 모의고사 모의고사까지. 문제까지. 그래야 그 전에 1학년 때 했던 대수, 미적분 원의 모의고사를 반복 플러스 킬러 문제까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모의고사 앞에 빠져서 그런데 아까 네네. 말씀하신 대로 역시 이제 내신형 문제는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된 거고 네. 모의고사까지 요렇게 끝내는데 1학기까지는 다 마무리가 돼야 된다. 네, 맞습니다. 고 1학기. 네. 예, 그리고 이제 킬러 문항. 는 2학기 때 킬러 말 문항으로 그대로 해야 이제 이 돼요.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킬러 문항들. 네, 맞습니다. 어려운 문제들. 네. 어려운 문제들. 근데 이제 이 어려운 문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이 킬러 문항의 네. 주된 건 확통에는 별로 없죠. 확통도 또- 나름의 킬러 문항이 한 문제? 네, 한 모든 문제 과목에 한 문제 이제 시험 문제는 한 문제 나온다고 보는데요. 그럼 대수도 네, 미적 대수 한 문제? 문제, 미적 한 문제, 아. 확통 한 문제. 킬러 문항이. 아마 중킬로도 한 문제씩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한 과목에 치중되는 것보단. 하지만 대수나 미적분 원의 킬러 문항이 확통 킬러 문항보다는 훨씬 난도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상위권 아이들은 여기서 이제 킬러 문항만 내용이 빠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킬러 문항만. 사실 이제 상위권 정도면 이제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정도만 2% 정도 되는 애들이고, 네. 그죠? 요 정도면은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6% 6%. 되는 건데, 요 정도면 사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도 그렇죠. 애들의 수학적 그렇죠. 능력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많이 납니다. 많이 나죠. 이제. 네네. 많이 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얘가 같은 대수 미적 확통 모의고사를 풀어도 얘들이 푸는 거하고 이 친구들이 푸는 거는 뭐 푸는 방법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또 다르고요. 또 다르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최상위권도 맞습니다. 최상위권은 2%까지인데 메디컬 쪽은 그렇죠. 0.5%여야 됩니다. 0.5%. 그렇다면 그 친구들과 또 최상위권의 문제 풀이 방법은 또 틀리고요. 네. 그러니까 걔들은 뭐 사고하는 방식도 좀 다를 테니까. 네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상위권. 현재 뭐 지금까지 수능 출제 유형이 평가원에서 EBS 연계교대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에서 50% 연계한다라고 발표했었고요. 그게 또 올해도 맞아 떨어졌고요. 그렇다면 중상위권은 우선 연계 교재는 필수로 다시 말해서 연계된 문제를 틀려서는 큰일을 한다는 소리고요. 그럼 이 연계 교재는 저 위에는 안 써놔서 그런데 저희 친구들도 다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 애들, 상위권은 중상위권이 했던 거 당연히 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쓰지는 않았지만, 네네. 쓰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 EBS 연계 교재라는 건 뭐 얘네들도 하기는 다 하고 네. 뒤에 걸 하는 거다. 네네. 근데 이 친구도 연계 정도 교재까지만.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는 맛보기라고 했는데 네. 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래도 모의고사는 인문은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으면 좋고요. 인문은 해야 슬픈 됩니다. 인문. 네. 인문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수준의 문제들, 네. 킬러 문제도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뭐 수학이 2점, 3점, 4점. 2점, 3점, 4점인데 4점을 펼쳐보면 3점 같은 4점, 중킬러 4점, 킬러 4점 이렇게 세 개로.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맛보기는
3점 정도까지. 3점과 4점 초반까지. 그 정도까지. 그 네. 정도까지가 맛보기다. 네네. 그럼 2점 문제는 거의 다 그냥 맞춰야 되는 거죠. 중상위권은 맞춘 게 아니라 안 풀어야죠.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넘어가야죠. 중상위권 학생들이라면 네, 상위권인데. 중상위권이라면 네. 2점짜리 문제는 그냥 넘겨야 넘겨야 되고 그런 3점부터 그냥 그런 건 눈으로도 그냥 풀려야 되는 문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3점과 4점짜리 초반부 정도의 문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학생들인 이제 그 이 학생들은 연계 교재 반복.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도 수학을 조금 두려워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뭐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단 EBS 연계 교재를 속된 말로 몇 페이지 몇 번 문제 그러면은 딱 알 수 있을 정도로 네가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그만큼 많이 봐라. 네네. 그래서 연계 교재를 한 번 할 때는 힘들지만 했던 것도 하고 어떤 친구는 7번 한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결과가 더 좋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보다 좋았다. 그렇게 안 한 친구보다는 그렇게 뭐 여러 책을 하는 친구보다는 한 책을 7번 한 친구들이 더 훨씬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좋았다. 같은 레벨의 친구들일 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적으로 본 친구들이 그렇지 않은 친구들보다는 분명히 더 낫더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연계 교재는 그러니까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와 수능 완성. 그렇죠. 모르시는 부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제 수능 완성. 완성이라는 교재죠 이게. 수능. 네. 이거 말고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없죠. 이 그러니까 두 이게 개입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 수능 특강이 그 당해 연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3들을 위한 교재입니다. 엄밀하게는 그죠. 네네. 고3들을 위한 교재인데 이제 고2 아이들도 사실 거의 다 쓰죠. 그렇죠. 거의도 쓰고. 내신 교재로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능 특강은 보통 그 당해 연도에 그 12월에 네. 나오나 1월에 나오나요? 2월 달에 나옵니다. 수특 2월 나오고 2월이 나오고. 수능 완성은 5월에서 6월 초까지 해서 나옵니다. 한 6월 정도. 네. 6월 정도 나오죠. 어쨌든 수능 연계 교재를 반복적으로 해라. 네네. 그러니까 그럼 요때 이걸 이제 아이들이 연계 교재를 반복하고 있으면은 네. 이거는 이제 자기네들 학년에 해당되는 그때 나오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선배들의 수특과 수능 네, 완성. 맞습니다. 맞죠. 네, 선배들의 수능. 그래서 완성. 선배들의 수능 특강 완성을 2학년 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돼서 바로 2월 달에 나오니까 3학년 돼서는 이제 2월 달에 나올 수도 자기 거 이제 또 수능 특강 완성을 또 6월에 반복적으로 나올 하는 수도 것이 그렇게. 네네. 이제 어쨌든 요 때는 선행을 할 때는 거니까 선배들의 수특과 수능 완성을 네, 맞습니다. 반복적으로 네. 보고 어차피 올라가라. EBS 교재는 해년마다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비슷하기 때문에 미리 선배들 거 한번 해놓은 것이 그러면은 이 네. 친구들이 지금 아주 이 학생들인데 네. 그럼 얘들조차도 지금 확통을 여기다 넣으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친구들조차도 확통은 원래 이제 고3 때 배우는 정규 교육 과정으로는 고3 때 배우는 건데. 네. 근데 이 정도 이 아이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확통의 고2 때 어쨌든 끝내야 된다. 네. 고2 때 끝내야 된다. 고3 가서 할 건 아니다. 고3 가서 수능 며칠 남았는데 이제 내용 정리한다는 것은 조금 늦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확통이라는 건 뭐 상위권이든 뭐 어떤 범위에 상관없이 그냥 고2 때 는 맞춰놔야 된다. 네. 선행으로 끝내놔야 된다. 그리고 고3 때부터는 완전히 문제풀이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거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거 말고도 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요거고 이거 말고 뭐 특별히 더 선생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수학 공부라고 할까, 뭐 수학 선행이라고 할까에 대해서 네네. 뭐 어떻게 좀 뭐 애들이 좀 이렇게 가지면 그 마인드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제가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엄연히 저희가 우리 현재는 등급으로 나누어진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모든 학생들이 잘하고 싶어서 어떤 걸 보냐면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공부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제가 봤었을 때는 그 단계의 공부법은 따로 있는데 그걸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걸 못 따라가고 자기가 지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중위권은 상위권의 공부 방법이 아닌 반복적인 중위권의 반복적인 공부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말해주고 자기 싶습니다. 수준에 맞춰서 반복을 해라. 네네. 욕심을 부리지 말고 네. 다른 공부 잘하는 애들 친구를 따라하려고 네. 하지는 마라. 잘하는 친구를 보니까 자이스토리 한다 해서 나도 자이스토리를 하면은 잘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친구는 자이스토리라는 모의고사를 하기 전에 미리 문제집을 풀어놓은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것을 풀지도 않는 상태에서 자이스토리를 하려고 보니까 자기가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공부법 또 자기만의 공부법을 조금 알아보기도 하고 모르면은 근처에 있는 선생님한테 조언을 얻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애들이 그래도 그런 욕심이라도 부리는 친구가 그렇죠. 오히려 좀 예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애들보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네, 다음엔 또 다른 걸 준비해서 만나 뵙도록 하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